구조적으로 어버이의 자아와 성인의 자아와 어린아이의 자아를 저는 5살 이전에 배우게 돼.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나의 어버이의 자아가 결정이 되어요.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에 의해서 나의 어린아이의 자아가 결정이 되어요. 그리고 생후 10개월 이후부터는 나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판단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까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거의가 7세 이전에 결정을 선택하는 것,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7세 이전에. 그래서 과연 뭐 CP, MPA, FC, A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어떤 마음은 생각이라고 교류 분석에서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적으로 2가지 부모의 자아, 권위적인 부모와 양육적인 부모,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에서도 굉장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나를 감추는, 순응하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기능론적으로는 5가지가 있죠. 5가지 배웠죠. 5가지 있어요. 기능론적, 구조적으로는 PAC만 있어요. 그런데 기능하는 것은 아버지 부모, 어머니 부모가 있어요. 활발한 어린이, 순응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5개잖아요. 여기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교류 분석에는 첫 번째 높아서 나의 성향을 나타내는 게 있는 것 반면에 그것이 나아서 제2의 나의 자아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가 좋을 때와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인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지 기능이 있겠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PAS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건 김은이라는 사람이 처음 15년 전에 이 교류 분석을 배웠을 때는 FC만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FC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근원의 자아가 아니라 이게 살아가면서 A가 발달을 해서 저는 지금은 A만 높아요. 굉장히 이성적이었던 거예요.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감정이라는 것을 내가 받았어요. 알았어. 내가 이런 감정을 자주 느껴서 내 삶이 이렇게 고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얼설티브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교류 분석이에요. 그러다 보니 궁극에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가야 된다? A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기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P와 A도 쓰라는 거죠. C도. 자, CP가 발현을 할 때는 굉장히 내가 비판적이고 완고하고 편견적이고 설교적이고 정의감, 또 좋은 점은 정의감과 책임감,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재로 볼까요? 자, 이 페이지 있나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하면 잠깐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독단적이고 편견적이에요. 화면 보시면. 그런데 다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앞 페이지에. 긍정적인 측면은 비판적이고 도덕적이고 전통을 유지하면서 규율과 규범을 지키고 이상을 추구하고 선악의 판단을 제대로 한다라는 거. 그러면
굉장히 권위적, 냉정해. 이런 사람인데 책임감 강하고 질서 지킬 줄 알고 이런다라는 거죠. 성격 유형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욕구예요, 욕구. 두 번째, NP를 여러분들이 다 과보, 과간섭, 맹목적인 애정, 잔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NP는요, 언제 발현을 하냐면 사랑받고 싶을 때, 인정받고 싶을 때. 그래서 내가 따뜻하게 해준 애니어그램의 2번 유형이 여기서는 강해요. 애니어그램 2번 유형은요,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은 친절하고 인정미가 있고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모순. 둘 다 나죠. 언제 누구와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이 해. 자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가지고도 처음 만났을 때와 5년 후에 다른 감정이고 다른 생각이고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는 권위적인데 누구에게는 되게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28가지 메타포라는 게 있어요. 디스크, 애니어그램, MBTI, MBTI, 스트롱 이런 것들이 다 28가지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은 도형심리도 하나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공부하고 나서 어느 날 나는 이것을 내가 돈 받고 강의하지 않겠다. 그게 한 10몇 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애니어그램을 그 2년 동안 엄청나게 하고 나서도 왜냐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진단했잖아. 내가 진단지에 내가 체크를 한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맞아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단지에 내가 체크를 한 걸 그 진단지의 글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메타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나냐라는 거예요. 디스크도 가정을 이야기했다와 해설을 이야기할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디스크 오리지널 원본은 여러분들은 저에게 원본을 배우실 거예요.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더하다 보면 진짜 내가 나와요. 이게 디스크 진단이에요. 그냥 한 장짜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저와 원본을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진짜 내야. 그러면 내가 이 오해형과 심리적인 것이 다르다? 아, 내가 지금 갈등의 상황이 있구나. 이런 것들까지 할 거라는. 그래도 이게 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내가 나의 자아 상태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지. 결코 여러분들이 이렇다라고 절대 단정 지으면 안 돼. 여러분은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아내를 찾아가는 거죠. 게임 가요, 게임.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CP는 이런 부분이고 MP는 이런 부분, A는 이런 부분이고 FC는 이런 사람이고 AC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구나. 나는 다 있는데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는구나. 이런 거야. 다만 트리거가 일어날 때. 제가 아까 그 목소리 톤에 비슷한 것을 느낄 때 내가 어찌할 줄 모르고 이렇게 나를 주체 못한다는 거. 그럴 때 내가 인사이트를 하면서 나 또 일어났구나. 또 생각이 일어났구나. 또 좌절해 가고 있구나. 또 우울해지는구나. 또 도망치고 싶구나. 포기하고 싶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얼설티브하게 내가 현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와 상황을 분석을 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걸 바꾸는 게 각본 제 각본이에요. 결혼해서도 그게 중요하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 주장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부정적인 측면 반항적이고 공격적이에요. FC가. 막 함부로 말을 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하고 악도 쓰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애정 표현도 좋고 창의적이고 호기심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은 FC가 많아요. 근데 역으로 건방져. 네 가지가 없어. 이러죠? 제가 주로 듣는 소리가 네 가지가 없대요. 네 가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업무를 D형으로 하다 보니 서로 빼고 본론 그래서 이렇게 해주라라고 하다 보니 쿠션 하나가지고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 많은데 그렇게 보여요.
원장님 여기 음소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물쭈물 A씨는 폐쇄적이고 자폐증이 있고 내가 말을 안 하고 혼자서 숨며 들어가요. 디스코에서는 S를 말하겠죠. 그리고 좋은 면은 잘 순응하고 나서지 않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높은 거, 낮은 거 했지만 이게 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 교재에 제가 드렸는데 모든 것을 최소한 8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세요 라는, 어떤 말이나 행동 하나만이 아니고 8가지를 보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부모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들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P, A, C 이제 이 모양이 중요해요. 이 모양이 이게 P와 A와 C 또 P와 AC, P와 AC 봐볼까요? 우리가 C가 좀 더 많이 사용돼. 이럴 때는 언제라고요? 사춘기 때는 어린아이의 감정,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에게서 더 많이 드러난다라는 거. 누구나 똑같지. 그리고 중년기에는 좀 더 권위적이 되고 좀 더 위협적이 되고 이렇게 될 때 피가 좀 더 커져요. 나에게서. 그런데 노인이 되면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똑같이 C로 가는 거예요. 연령별 마음의 상태.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건데 우리는 1번에서 8번까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아까 자아 상태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 상태가 지금 어떻지? 말하는 내용, 말 버릇, 얼굴의 표정, 태도, 자세, 모습, 제스처, 숨결까지 이게 일치가 되어야 나의 자아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다 8가지를 순간에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하냐고.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너무 모르는 거야. 안다라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민혜사 스승님, 오랜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세요. 너는 너가 책을 놓을 때 진짜 너는 배우는 거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디서 배워요? 그냥 책으로 통해서 지식 습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다 놓아. 이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저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자아 상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전체적인 것 8가지가 다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설령 상대의 자아 상태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고. 당신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수능적이군요. 아, 당신이 좀 냉정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 근데 우리는 단정 짓잖아. 아,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조차도 나를 모르는데 남들이 그렇다라고 딱 단정 지어서 그게 사실화 시켜요. 이게 교류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말의 내용, 말하는 방법, 언어적, 행정적, 사교적 이런 것들. 그래서 어버이 상태, 어린이 상태 이런 거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 어느 상태이시군요. 라고 추측은 하지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 그래서 제가 애니어그램에서도 이야기할 거고 디스코에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과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거는 단정 지을 수 없다. 한번 여기 해볼까요? 누구에게나 편하게 말을 걸 수 있다. 낯가림을 안 한다. 누구일까요? 그죠? 이제 기능적으로 하면 하는데 일단은 C죠. 일단. 우는 아이를 보면 측은해서 안 해준다. P이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울게 된다.
예, 그것도 FC겠죠. 약속은 지켜야 해. 원칙. P. 자기 이해의 득실을 따진 후 결정한다. A. 그 다음 직관적으로 떠오른 것을 말로 나타낸다. 예, C인데 어떤 C? FC. 근데 제가 이러니까 FC가 발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옳을까? 저 사람 또 어떤 이유가 있겠지. 이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토라졌다. FC.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다. 예. 그리고 P도 CP겠죠. 사실을 조사해보면 A.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킬까 전전긍긍한다.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A씨죠.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당연히 NP이고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어떤 C? A씨. A. 와 대단해! 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FC. 언제 누구와 어디서라는 질문을 한다. A.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묵묵하게 일을 한다. A씨. 하기 싫은 일을 질질 끌어버린다. 하기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FC죠. 동료와 잡담하기를 즐긴다. FC. 그런데 잡담하기를 즐긴다는요. MP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MP에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도리나 전통에 어긋나는 일은 허용하지 않는다. CP. 무미건조하고 컴퓨터는 깐깐하다. A. 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재 지금 나와 있는데 CP, MP, A, FC, A씨가 교류 분석에서는 PAC로 구분을 했고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5개를 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더라.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 야 바보같이 그것도 못해? 내 말대로 해. 꼭 반드시 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누구 이야기 같아서 이렇게 잘하죠. 예. MP, 내게 맡겨둬요. 잘했어. 수고 많았어. 뭐뭐지 마음에 걸리는군. 예.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럴까? 나는 뭐라고 생각하지? 반대 의견도 들어보자. 이제는 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와, 대단히 멋있어. 도대체 도저히 못해. 나 좀 도와줘.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자연스러운 지금 좀 어색하네요. 예. 인사치레라도 할까? 정말 난처해. 내 말대로 하세요. 에이스. 네, 제가 좀 잘하는 게 딱 나오죠. 이제 CPA. 이제 바뀐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음의 에너지 CP, MP, A, FC, AC. 교재에 이거 카드가 딱 있고 우리가 게임을 해요. 이제 아까 오면은 조별로 이렇게 딱 들거든요. 네, 제 교재를 잊어버렸어요. 여기 있구나. 다른 하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요 수업 시간에 MP, A 재밌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아쉽게도 네,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가 어떤다고요? 돈다고. 유동적인 마음의 에너지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래서 CP 보호적 양육적 MP 어른 자유스러운 어린이 FC 순응한 어린이 AC. 그래서 기능 분석도의 측면에서 보면 이상적이고 양심적이고 강제적이고 동정 관용 쓸데없는 지혜. 그래서 MP도 다 좋은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다른 너무 오지랖 넓게 간여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이런 부분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P 주도형, A 주도형, C 주도형은 P 주도형은 교사, 목사, 예술가. 그리고 주도형은 A 주도형은 컴퓨터. 뭐 이렇게 다 맞지는 않잖아요. 우리 많이 해보면. C 주도형은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인데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룹 토의를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의미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도 좀 나와 있고 이제 PAC, 뭐 이런 거 찾는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각,
TA를 학습하고 구조 분석을 해보면 대인관계 속에서의 스스로의 언동을 자각하고 눈치채고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 내가 지금 CP를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MP를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A를 쓰고 있네. AC를 쓰고 있네. FC를 쓰고 있네. 이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자각을 하고,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재각본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바꾸라는 거죠. 그 첫 번째도 아, 내가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구나.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다시 게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각, 알아차린다라는 것이 자율 통제의 길이다. 내가 지금 FC를 쓰고 있구나, AC를 쓰고 있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정도 수업 보면 당연히 MP가 최고예요. MP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를 가린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MP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 처음 접했으면 보는. 또 자주 하다 보면 저같이 이제 도 같으다 보면 진단을 A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컬해요. 그래서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나를 뭐라고. 다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A로 바꾸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뭘 여시냐면 제가 드린 자료 중에서 핸드폰으로 카페형 이고그램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예. 자, 이고그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니어그램이잖아요. 그램.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이고그램이라는 것은 그 아까 프로이드하고 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프로이드의 에고에서 가져와서 에고그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 나 진단한 것 그게 지금 이고그램인데 그거 이제 파악하는 방법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이거 내용 그대로 자료에 있어요. 그냥 세상에 완전한 똑같은 이고그램은 없는데 심리적인 지문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의 부분에 양과 뭐 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23가지를 정의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런 초자, 자, 이드 여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단을 하셨죠? 3, 2, 1 그리고 10 이하 23 이상 1차 개성은 2차 개성은 1차 개성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으면 나의 유형이기도 하지만 자 가장 높은 것에 동그라미를 쳐보고 그건 1차 유형. 그리고 가장 낮은 것에 동그라미를 쳐보라 그러는 거죠. 그게 나의 2차 개성. 외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강점이에요. 강점. 가장 낮은 것은 이것이 낮은 것이 개성이 되어서 나의 1차 개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제일 높은 것에 동그라미 그리고 제일 낮은 것에 동그라미. 여러분 교류 아까 이고그램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이고그램 그 뒤에 이거 있어요. 그래프 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에고그램 하고 나서 여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예, 예, 예. 가장 높은 것, 가장 낮은 것. 이거 가져가세요. 아니 이거 그냥 이거 보시면 돼. 어차피 유인물 다 드리는 거니까. 근데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 뭐 넘어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
가장 높은 거 한번 쳐보시면 아까 보통 다 NP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CP가 가장 낮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CP의 낮은 개성이 나의 1차 개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낮은 개성이 나의 높은 긍정적인 개성을 못하게 막는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튼 자 일단 이거그램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높을 때는 지배적이고 지나치게 높으면 MP, AC 뭐 비슷한 이야기예요. 자, 10 이하인 거 있으세요? 예, 10 이하인 게 CP, FC, MP, A, FC, AC 봐보시면 CP가 10 이하이면 자기 주장이 없으므로 뭐 미션이나 사명감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10 이하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의 개성으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 그래서 뭐 회의 이야기 MP를 가진 긍정성을 안 가지다 보니 타인에게 공격적이에요. MP가 공격적이야? 우리가 MP 배울 때는 예를 들어서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낮은 것이 그걸 안 가짐으로써 나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MP는 긍정적인데 긍정적이 없어. 없음으로써 나는 공격적이다. 여러분들 긍정 MP가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MP가 없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다. 그러면 공격적인 사람은 CP가 높겠죠. 상대적으로. 이해돼. CP가 높은 것과 CP가 높은 사람은요. 공격적이지만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CP예요. 그죠? 근데 MP가 낮아. 그런데 CP도 안 높아. 그러면 규범과 규칙도 없는 공격적이 나온다고. 감정에 의해서. 이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왜곡된 인간관을 가지게 돼.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낮으면. 그래서 객관적인 하여튼 이게 구성. 근데 A는 계획성이 떨어져요. 즉흥적이고 현실감도 없어요. 이제 이런 것도 그래서 다른 것들과 다르게 낮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나의 없음으로써 반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CP가 다 없잖아요. 그러면 CP가 없는 거지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 권위적이지 않아서 좋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역으로 말하면 책임감도 없다라는 거예요. 비전이나 미션에 강인한 어떤 추진력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FC가 낮아. 그러면 개방적이 아니고 반대로 폐쇄적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 강박감이 들어. 이해되시죠? 이런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A씨가 낮다? 적응력이 낮다. 수능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똥꼬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여기 이거 그러면서 이게 중요해요. 낮으면 그 낮은 게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써 오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나에게 나의 긍정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책임감 있고 권위적인 사람이야. 근데 MP가 너무 낮아. 그러다 보니 이 MP가 낮은 게 나인가 CP가 높은 게 나인가 모른다라는 거야. 다만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해.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MP적인 상황이 생기면 책임감을 안 진다고. 그러면서 반항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10 이하의 특징을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그랬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되는 성향이랑 조합을 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단순히 반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긍정적인 뭐 권위적인데 그 반대는 예를 들어 책임감이 있어. 이게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게 우리가 둘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책임감 이게 긍정적인 것은 책임감이 있고 부정적인 것은 권위적이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MP가 없어. MP가 낮다라는 것은 이 긍정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공격적이고 부정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것이 되고 권위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CP가 높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책임감도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냥 이게 없어서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난 게 MP가 낮아서 MP의 부정적인 모습을 MP의 부정적인 모습은 뭐예요? 그냥 너무 오냐오냐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냐오냐가 아니라 공격적이 된다. 반항아가 된다. 낮아서 부정적인 측면에 그 모든 걸 오냐오냐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공격적이 된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측면이 드러나겠죠. 다 진실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요인들이 약간 생각을 들어보면 MBTI랑 약간 좀 연관이 된다는. 그렇죠. MBTI도 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은 내가 근원의 기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고그램은 어렸을 때 자아에 의해서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MBTI도 이 어렸을 때 나의 주변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나의 성격 그러니까는 장기 기억 장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에게 그 성격이라는 내가 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 어떤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갈등은 이 안에서 내면적인 것에서 일어나잖아요. 이 고착화되어 있는 장기 기억 장치 속에 있는 것이 나의 갈등인데,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사람과의 갈등할 때 우리가 MBTI를 진단하는 이유는 그런 쪽에 갈등이 해결되어야지 디스크나 뭐 이런 행동에 관한 것들을 진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기질이나 본질을 때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헥사드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온으로 결국은 하나로 온으로 전체가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높고 낮고인 것뿐이에요. 내가 어떤 욕구가 좀 더 강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을 읽어보면 그 의식혁명에 따라서 국가별로 내가 태어난 곳에서 이런 위치적인 것도 굉장히 나의 에너지를 달리 좌우하는데 이게 약간 애니어그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니어그램 배울 때 아까 제가 아테네 사이언스 메릴린 박사 이야기했잖아요. 캐나다. 그분이 한 애니어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 수업을 들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씩 이제 차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불편해요. 저는 제가 확신하지 않은 강의를 하는 건 불편해. 그래서 PAC가 저희가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공격성인데 그게 언제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예요. 제가 MP가 낮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공격성이냐라고 보면 내가 은근히 공격성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표현하느냐? 표현을 못해요. 누구에게 공격성이에요? 제 자신에게 공격성인 거예요.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애니어그램 4번으로 나가서 죽고 싶고 맨날 이런 좌절감, 이런 게 저의 일상의 이 언어인 거. 그러니까 이거 통틀어서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하죠. 저는 MBTI 강의를 하지 않아요. MBTI는 제가 강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격이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가져진 내가 길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장기 기억 장치에 습관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거 이제 보여주는 것 때문에 갈등이죠. 저는 ENTJ였어요. 전형적인. 자, 그래서 시간 아까워. 그래서 다를 보지 마시고 이런 성향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중요한 건 인사이트만 하면 돼. 깨달음. 내가 이렇게 있구나. 이러고 있구나. 이제 김은혜가 너 또 동굴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화면 보시게요. P 주도형이 있고 A 주도형이 있고 C 주도형이 있어요. 주도형이란 주로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능 분석하기 전에 구조적으로 보면 대부분 P 주도형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여기 다 NP가 많으시죠? P 주도형이신 거예요. P는 언제 형성이 된다고요? 5세 이전에 부모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긴 한 거예요. 그죠? 근데 C 주도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전에 저 같은 사람. 감정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에 집착되어서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또다시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이게 C 주도형인 사람이에요. 저는 C 주도형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렸을 때 굉장히 뭐 현명, 좀 객관적이고 이런 주변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생각을 해봐. 너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A 주도형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PAC, 자 지금부터 CP 더하기 MP 더해보세요. 숫자. 여러분들 점수 나왔죠? A는 곱하기 2 점수에, C는 FC 더하기 AC. 그러면 내가 P 주도형인지 A 주도형인지 C 주도형인지 나오죠? 내가 MP가 많지만 C 주도형일 수 있고 A 주도형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거의가 A 주도형이 많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P 주도형. 아까 다 MP였는데 적어졌죠? 네. 그 다음 C 주도형. 여러분들 많이 없으시, 아직은 젊으신. 그럼 A 주도형.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P와 C가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P 주도형이나 C 주도형이 똑같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까 오늘 한 거하고 내일 또 다르게 하라고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 내 거 봐보세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23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 자료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라고 하려고 열으세요라고 했는데 아직 못 열으셨으니까 제가 그냥 같이 볼게요. 5분 만에 23가지를 보니까 나 손 드세요. CPA, AC 높은 사람. 네. 냉철하고 비판적인 성격. 직설적으로 할 말 못하고 분을 혼자 삭히는 사람. 염세적이고 우울하고 열정보다는 관념적으로 사람을 대함. 제가 좀 비슷하겠죠. FC가 됐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직설적이고 할 말을 못하고 본을 혼자 삭히는 사람 왜 나올까요, 이게? MP가 낮잖아요. FC가 낮잖아요. 낮아서 나의 성격으로 자리매김한 거예요. 염세적이고 그래서 우울해요. 왜 우울할까요? FC가 낮잖아요. 열정보다는 관념적으로 사람을 대함. 네, 이게 낮은 것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의 성향이 되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높은 것만 찾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디스크도 저희는 그렇게 찾을 거예요. 오리지널.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원장님이 점심시간에 저보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제가 강의 피드백을 들어봐도 어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 제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긍정의 의도를 봐주십시오. 아 정말 예, 진짜를 알려주고 싶은 제 마음. 자 이제 M형 MP와 FC가 제일 많으시죠? 아직도 이거 M형이시라면 정말 성인군자십니다. 예, 명량하고 낙천적이고 일에 상관없이 즐겁게 사시고 그러면 N형을 말하면 7번? 예, 동정심과 호기심이 많고
무원칙, 무계획, 중도의 포기. 맞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많으시죠? 여러분 어리셨을 때는 다 이랬어. 맞죠? 자, 그 다음 MP와 A씨가 넣으신 분. 자기 주장이 약하고 상냥하고 타인을 도우고 남의 요구에 거절을 못해요. 역, N형, CP와 MP가 넣으신 분. FC가. 자, 좀 길죠? 가볼게요. MP와 A씨가 낮은 역 N형이에요. 그래서 타인에게 비판적이며 자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남에게 맞추지 않고 자기 중심의 행동을 취한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감정은 약하다. 자칫하면 주의와의 사이에 마찰이 생기기 쉬운 자기 중심, 혁신 행동 타입이다. 그러나 그 성격을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때는 예능, 예술, 문예활동 등에서 강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남의 감정을 건드리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또 한 번 말을 끌어내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하는 수가 많다. 그래서 야망과 욕망이 불타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타인을 발판으로 해서 출세하려는 타입이다. 제가 이랬어요. 좀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맨날 바보 같아서 타인 없고 내가 나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았던 거, 남들은 이렇게 보였던 거. 지금은 이제 순기능의 CP가 지금 A가 많이 올라가서 FC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과거와 조금 저는 잘 나가는 것들. A만 높으신 분들 사고방식 혁신적이면 어려움에 뭐 쉽게 포기하는 것도 있대요. V형 CP와 AC 높으신 분. 네, 인생을 80% 정도로 만족하고 지나치게 의욕이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 자료 다 그대로 다 있어요. 그 다음 이제 U형 CP와 AC가 높으신 분. 뭐 실력을 동반하지 않고 허세를 부리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면에서 숨막힐 열등감과 자기 부존감에 가책받고 있는 타입이다. 신랄한 자기 비판과 허약하고 심약한 정신이 함께하고 있으며 무엇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원망, 번뇌, 절망을 되풀이한다. 이런 참 CP와 AC가 동시에 넣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MPAFC가 높은 사람. 네. 뭐 천진난만을 높이 사도 성공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그렇다고 작은 일을 구분 짓는 일에 유의하지 않으며 이것도 저것도 중도에서 그만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빨리 갈게요. 이제 CP와 MP만 높으신 분 계신가요? 네. 책임감이 강한 이상주의자, 인간적인 재미가 없답니다. 네. FC와 AC만 높은 사람. H 가기 힘든 사람. 소외를 두려워하지만 남의 충고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면 모두 높은 사람. 우리 디스크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유형. 네, 성인 유형, 예수님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35점이 다 높으면 예, 예수님 유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 디스크 할 때 저랑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한 디스크들 만날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자료랑 찾고 있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디스크 말고도 9가지 디스크로 풀어낼 수 있는 성향. 제가 기업에 들어가면 팀 빌딩 다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디스크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이 정도 공부하시는 분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하시면 또 새로운 걸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예. 자, 올 A형. 예. 높은 수준, 책임감, 동정심, 합리심, 마음씀이 다 좋다는 서구형 인격자의 한 형태이다. 올 B형. 나고자가 되게 쉽고 모두 약하신 분 계세요? 우리 애니어그램에서 이런 사람 많이 나올 거예요. 9개 유형이나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단의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좀 떨어져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거 애니어그램은 욕구이기 때문에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30에서 35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32, 33, 33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CP만 결핍병. 네, 출세나 명예에는 무관심, 늦잠이나 아침술도 즐긴답니다. 내가 아는 분 아침술 즐기는 분 계세요. MP 결핍염, 뭐 접객 없어 근무는 네, 무리라고 하네요. A, 뭐 인생관이 불투명함으로 뭐 인정이 이끌리고 FC 결핍형, A 결핍형, 이렇게 CP 우위형, MP 우위형, A만 우위형, 네, FC 우위형, AC 우위형. 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단하셨잖아요. 진단에 있는 말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성격이다, 유형이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자화상, 타화상 이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대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오케이요? 네, 우리 김성수 선생님 늦게 오셨는데 오케이요? 네, 오전 강의는 꼭 녹화본으로 보세요. 자, 마음의 배제는 중요해요. 뭐가 우위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만 중요해요. 저에게는 배제. 이제 지금 현재는 A만 높아. 그리고 뭐 AC 다 배제 이런 유형들을 찾아볼게요. 일관된 배제. 자, A씨가 제된 P만 있는 사람은 엄한 아버지형. P와 C가 배제되고 A만 있는 사람을 뉴스 해설형. C만 있고 위에 두 개가 배제됐다면 피터팬형. 피터팬 영원한 어린이. 우리 피터팬형 솔직히 여기에도 계실 수 있어요. 아직도 결정장애 증후군. 아직도 타인 의존도 높은 사람. 우리에겐 다 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그리고 C만 없는 사람. P와 A만 강한 사람. 일 중독형. 그래서 저는 지금 일 중독형. 지금. 네. 지금은. 근데 이런 P와 A와 우리가 A를 써야 될 때 P가 A인 것처럼 쓰거나 C가 A인 것처럼 써. 이걸 우리는 망상이라고, 오염이라고, 오염되었다라고 여기 교류문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A를 지금 이성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어떤 권위적으로 행동을 할 때 P가 A에 들어오고 C가 A에 들어오는 걸 오염되었다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용어를 해요. NLP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일반화, 편견, 왜곡 이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아 상태의 오염은 어른이 근거가 없는 어버이의 신념과 어린아이의 왜곡된 것을 그대로 진실하다고 믿고서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주장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내가 C의 상태, A의 상태를 해야 돼. 지금 A의 자아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P인 것이 P로 행하면서 야, 나 지금 A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C를 행하면서 나 지금 A야 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염. 그래서 P로부터 오염, 편견. C로부터의 오염, 망상. 두 가지 이중 오염. NLP, 일반화, 왜곡, 편견. 똑같은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종말론, 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좀 봐볼게요. 편견은 뭐냐? 뭐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 뭐 맞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망상은 잘못된 뭐 사고네요. 뭐
이런 것들인데 봐볼게요. 편견은 이것만 봐. 장애인은 정상인보다 뭐 여성은 남성보다 직업 효율이 낮다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일반화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NLP에서. 그리고 망상 왜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해줄 왕자님 그래서 다미성교회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염이라는 거예요. 경계의 장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염들은 어떤 것들인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나머지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15분간 쉬겠습니다. 네. 오후 첫 시간은 15분간을 쉴 텐데 가능하면 15분 동안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오염은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망상은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제가 아는 분이요 편견을 엄청 잘한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선입견 가지지 마세요. 그게 이제 우리 코칭에서 배우는 게 편견을 배제하는 거 다음 시간에 우리 엄청 배우실 거예요. 의도 읽어주는 거 편견 배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어떤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망상은 어떤 거지? 저는 편견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망상이 심해. 네, 저는 진짜 그래요. 제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러니까 친구랑 가더라도 둘이서 잠깐 뭐 죽으려고 뭐 고개를 숙였는데 얘네들이 내용 보고 있네? 라고 제가 망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거 편견한 거 잠깐 달라요. 편견은 일반의 어떤 무엇은 무엇이다 어떤 신념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A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말이 맞아.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고 합리화를 시켰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망상이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편견 있는 워낙 권위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내 모습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A인 것처럼 하는 거.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돼.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는 편견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15분을 정확히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있는 편견과 오염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더하면 34. 네. 이렇게 더하면 40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C형이 네, C 주도형이죠. 네, 좀 확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28이니까 완전히 C 주도형이십니다. 굉장히 그래프 이렇게 까만서 네, 그래프는 그래프는 나의 근원적인 욕구는 굉장히 사실은 욕구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거잖아요. 네. 사실 지금 코칭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럼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내가 이 유형을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에 따뜻하고 양육적이고 보호해줘야 되고 이래야 돼 라는 거죠. 그런데 CP가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감이라기보다는 권위적이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는 권위적인 부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권위적인 것이 낮아서 선한 게 아니라 권위적인 것이 없어서 그 권위적인 것들이 우리가 빼로는 우리는 미션도 수립해야 되고 목적도 설정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이러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높아서 낮아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낮아서 이게 없다라는 개념이 되게 좀 보통의 그렇죠. 굉장히 심오해요. 사실. 왜냐하면 근원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욕구는 굉장히 사람은 헌신적이 돼야 돼. 이게 만약에 내가 피가 높기 때문에 일반화되는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두 개를 합치면 저는 C 유형이라는 것은 아직은 감수성이나 감정이 더 많이 발달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과 그 즐거움과 그리고 FC와 에이스 중에 뭐가 더 커요? 이제 별로 큰 차이는 없잖아요. 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툭툭 탁 돌아져서 뭐 나는 완전히 순응이고 나는 완전히 자율력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두 개 구루를 갖추고 있으면서 그게 나의 주도형이지만 이게 워낙 높잖아요. 내 욕구는 이거인 거죠. 아직도. 그런데 나는 이성과 그것보다는 감성과 그 마음으로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게 또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삶을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럴 정신이 되니까. 그죠? 이제 그것도 내가 선택하는. 예, 내가 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그 긍정적인 감수성으로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상상할 수 없던 이 영생에는 상상할 수 없는 네, 권위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수용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헌신적인 그런 널스 같은 그런 부분이 있으신 거죠. 제 친구들이 저한테 언제 처리될래? 어, 이런 이야기. 예, 그죠. 근데 이제 그 철이 들레라는 것은 굉장히 너는 아직도 순수하고 감수성이 남아있어. 이런 의미라는 거죠. 네. 저는 제가 인생을 보여주냐 하니까 고맙습니다. 네.